오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인문계열 특성 주제를 가지고 연구 윤리에 대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열이라고 할 때, 어,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인간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 연구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은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상 연구에 대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의 연구를 하신 분들에게도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생명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의 다양한 전공자분들께서 이런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개념과 이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인간 대상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명윤리 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 대상 연구인데 생명윤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명윤리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의 대상을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연관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예를 들어 글쓰기 연구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자료들을 뭐, 연구 대상자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글쓰기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한 연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도 여기에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대면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연구들은 대인 접촉과 의사소통에 관련 과정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되는 거죠. 재테크 관련돼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일정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남성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성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는 행동 관찰에 대한 연구 또한 네,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은 이것 또한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대상자를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경우 인간 대상 연구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40대 땡땡씨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 대상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연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된다면 이거는 인간 대상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많이 요즘에 하는 연구들 중에서 인간 대상 연구가 되게 많다는 거죠. 소비자 심리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로 한다면 대부분 인간 대상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된다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지켜야 될 규범과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규칙들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 이 연구에 대한 올바른 연구 결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 대상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든 게 이제 IRB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IRB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경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연관돼서 연구가 되겠고요. 교육, 운동, 그다음에 뭐 직업의 작업 등의 중재를 하여 변화나 효과를 알아본 연구라든지 말과 태도, 행동 등을 관찰하여 상황이나 이유를 파악하는 연구라든지 둘러싼 자연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조작하는 것들, 그다음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의 연구 대상자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경력, 소속 부서와 성별, 연령, 학년, 출신 지역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정보를 모두 우리가 인간대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의 인문사회 계열의 연구가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생명윤리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행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과 도리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생명은 주로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인간의 살아있음과 관계되는 것이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생명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요건,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의미에서,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의미에서 생명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구 분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인문사회 연구를 포함하는 인간대상 연구는 인간이 직접 중재하거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인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불편함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칫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죠? 네. 자칫 연구 대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경제 측면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연구 대상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윤리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인문사회 연구자가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대상 연구 윤리로서의 생명윤리가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윤리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어떤 이유인지 이제 아셨죠?